네, 최근 빌딩 시장이 좀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됐었던 신축 부지들도 막 팔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최근에는 법인들이 사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법인 사옥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100억 미만 정도의 빌딩이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100억, 500억, 한 1000억까지의 건물들도 다양하게 거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거래량을 얼마나 나왔을지 한번 보시죠. 네, 현재 8월달까지의 거래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8월달 거래량은 207건으로 7월달과 비교를 하면 181건에 비해서 한 26건 정도가 늘어났죠. 6월달은 153건, 5월달은 118건인데 한 달 걸려서 한 30건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월달 거래량인 207건은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예전에 2022년도 6월달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거의 한 2년 만에 200건 넘는 거래량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를 하면 올해 1월달에는 111건, 2월달에는 100건이 거래가 돼서 그때에 비해 한 2배 정도는 늘어난 수치다 보니까 최근에는 확실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느낌을 이 빌딩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별로 거래량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현재 강남구가 마찬가지로 1등을 하고 있죠. 8월 달에는 총 207건 중에 34건이 거래가 되어서 1등을 하고 있고 2위는 용산구가 26건이 나왔고 3위는 중구, 마포구, 성동구 이 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합계치로 봤을 때는 중구, 마포, 종로, 용산, 성동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서 특이점이 보였던 게 용산구가 6월 달에는 7건, 7월 달에는 10건인데 8월 달에는 26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용산구의 거래량이 어디가 많이 늘어난지를 확인해봤는데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용산국제개발 업무지구로서 원효로 이쪽 라인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정권에서 거기를 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월 달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강남구로 좀 한정이 됐고 강남구 지역으로 좀 편중이 되는 게 있었는데 7월 달에는 강남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이쪽으로 또 8월 달에는 강남구, 중구, 종로, 용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강남구만 좀 거래량이 많이 있다가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얼마 나올지 금융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월 4일 기준으로는 3.22%가 나와서 9월 5일에 3.35%, 8월 5일에 3.31%, 한 3.3%대에 맞춰져 있었던 게 이번 달에는 한 0.1%가 깎여서 오히려 좀 줄어든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를 살펴보자면 한 3.1, 3.2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조업이나 스케일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2% 후반까지도 나온 걸 볼 수 있어서 최근에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대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거래량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9월 달 거래량을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8월 달과 마찬가지로 200건을 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사례는 총 5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종로에 있는 꼬마 빌딩부터 최근 강남에 거래가 됐던 핫한 지역으로 사례가 몇 개 나와서 가지고 와봤고 또 노원구 쪽으로 꽤나 괜찮은 메디컬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총 5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최근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종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종로 상권이 그때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최근 종로 3가에 있는 호차거리가 살아나면서 종로 쪽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메인거리인 젊음의 거리 라인으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는 최근 가장 핫한 라인이 이 종로 3가 라인이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종로 3가 포차거리를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라인에서 좀 왼쪽으로 왔을 때 종로의 원래 메인 거리였던 이 젊음의 거리 라인에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4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7월 24일, 잔금일은 8월 30일 날 치렀고요. 대지 면적은 25평, 연면적은 72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4층 건물이었고요.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임대료가 9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은 2.58%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서울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 중반에서 4% 정도 나와야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은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진 않더라도 최근에 지어서 건물 컨디션이 좀 좋은 점, 상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종로의 메인 거리인 젊음의 거리이고 여기서 좀 뒤를 돌아서 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하얀색 건물 나름대로 좀 깔끔해 보이는 건물이긴 하죠. 지금은 포토이즘이라는 그런 스티커 사진집이 들어와 있는데 네, 여기서 전체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젊음의 거리잖아요. 이쪽 라인으로 이 건물 인근에 있는 첫 번째 코너 건물 이게 현재 송승헌 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대각선 건물은 또 하정우 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죠. 네, 그리고 좀 왼쪽으로 갔을 때 서쪽으로 가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건물은 또 기성용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서 네, 나름대로 연예인들이 좀 많이 투자를 했었던 지역이었지만
정말 그 4년 내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었긴 하거든요. 하지만 종로가 좀 살아나는 이런저런 환경들이 있어서 이 건물이 좀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에 한 40억이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제가 이 매매 사례를 매달 한 4년 넘게 촬영을 하고 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년 전쯤에 제가 매매 사례를 촬영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설명하자면 신사동 가로수길 라인의 평당가의 히스토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신사역이 여기 있고요. 가로수길이 이 오른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신사동 강남시장길에서 살짝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최근에 신축이 되어서 다시 팔렸는데 그 히스토리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29억이 거래가 되었고 올해 6월 18일에 계약하고 잔금일은 8월 30일날 치렀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66평, 연면적은 174평의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면서 작년 2023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한 건물이죠. 이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건물은 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6번이 팔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가지 않고 최근 한 4년 정도만 보자면은 2020년도에 54억, 21년도에 70억, 22년도에 98억, 거의 1년에 20억씩 올라갔던 건물이죠. 하지만 이 사례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전 구건물의 상태에서 거래를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신축을 하고 나서 129억에 거래를 한 건데 막상 최근에 4번 정도 거래된 히스토리를 다 보자면은 가장 최근에 매도를 한 사람이 가장 이득을 좀 덜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98억 6천만 원가량에 매입을 해서 신축비가 제가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의 원가가 한 120억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129억에 팔았다 보니까 막상 남긴 거는 한 10억 내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12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시세가 5배가 넘게 올랐을 정도로 신사동 가로수길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핫해졌다,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좀 매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건물은 건물 가격을 제외하면 평당 금액이 한 1억 6,700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쪽 라인으로 거래가 된 게 1억 7천, 1억 8천에도 거래가 된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 합리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물 자체의 컨디션을 보자면 3m 도로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나름 이제 북도로를 끼고 있어서 일조 공사선은 거의 안 받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 지하랑 1층을 층고를 거의 한 5m 정도를 뽑았고 2, 3, 4층도 층고를 한 3.5, 3.7 정도를 뽑아서 나름 좀 건축에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건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평당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매입을 했고 컨디션도 좀 비교적 좋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골목 중에 하나가 강남역 라인인데요. 강남역 메인도로는 B와 김태희 씨가 매입을 해서 이슈가 됐었고, 또 이면도로는 손혜진 씨가 평당 자그마치 3억에 거래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래가 있죠. 손혜진 씨가 한 3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면 이 건물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2억 수준의 거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 중개를 했던 거래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를 보자면 강남역이 여기 있고 신논현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손혜진 씨가 매입을 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을 평당 3억인 244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거리가 거의 기본 시세가 2억 5천 정도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본 사례는 시세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사례입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3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8월 15일, 잔금일은 9월 24일 날 치른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63평, 연면적은 144평의 건물이고 1992년도에 준공을 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가량 나오고 있었고 임대료는 1,08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수익률은 1%가 안 되는 0.99%의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이 좀 나온 지가 됐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명도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자가 직접 사서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었던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평당가가 2억 869만 원일 정도로 손혜진 씨가 산 3억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평당 1억이 저렴한 수준에 매입을 한 거죠. 워낙 평당가가 저렴했다 보니까 매입을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건물도 명도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평당 한 2억 8천에서 3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저렴한 사례였다 보니까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작년에 이슈가 됐던 상권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손혜진 씨가 매입한 그 강남역 라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거래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도산공원이 여기 있고 압구정 로데오가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압구정 로데오 메인 거리가 이렇게 L자 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블럭 옆으로 왔을 때 이 박스에 껴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160억이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8월 13일, 잔금일은 9월 13일 날 했고, 대지 면적은 69평, 연면적은 51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준공년도는 1977년도에 준공된 좀 오래된 구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850만 원 정도 내고 임차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건물 잔금 전에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토지 가격 평당 2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비싸게 됐다,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주위에 좀 거래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 건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건물이 평당 1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좀 더 저희 사례 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백꽃 막걸리가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2억 2천만 원, 또 이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현재 사례는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가보면 여기 있는 코너 건물이 2억 2천만 원, 또 대각선에 있는 이 건물이 2억 8천만 원, 또 아래에 있는 이 건물이 2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돼서 평균 거래가가 한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상권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막상 이 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건물이 한 12개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총 6개가 팔려서 이 라인에 있는 건물 중에 한 반 정도가 올해 팔렸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하고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사례를 보여주기보다는 한번 팔린 김에 이 라인에 거래된 사례를 한번 더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강남권은 아닌 구상권이지만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임대 사업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물이거든요.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노원역이 이렇게 있고요. 네, 중계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이 메인 상권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은 280억이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7월 24일, 잔금일은 8월 23일 날 잔금을 치렀고, 대지 면적은 185평, 연면적은 835평의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2022년도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거의 준공이 되기 전부터 임대가 맞춰졌던 건물인데, 보증금은 14억 5천만 원, 임대료는 7,45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3.58%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강남권이 아닌 강남 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한 4%는 더 나와야 280억을 주고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위층에는 메디컬이 들어있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차 구성을 한번 보시면 1층과 2층에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 상층부에는 3층 피부과, 내과, 외과, 한의원, 치과, 정신의학과 이렇게 웬만한 그 병원 업종은 다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차인의 최초 계약일이 다 2022년도 8월 달에 돼 있어서 준공년도인 2022년도 8월과 똑같은 거죠. 준공을 하면서 임차를 받았는데 준공되기 전에 다 임차가 세팅이 됐었던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권이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임대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상권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잘 신축을 하는 느낌이 들긴 하죠. 네, 그래서 현재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 상층부에는 공실 없이 다 병원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대각선에 있는 이 건물도 1층에 약국,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은 좀 신축을 해서 좀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충분히 신축할 가치가 있는 상권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3.58%면 높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임차 구성이 워낙 잘 되어 있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개의 사례와 거래량을 알아봤는데요. 8월달 거래량이 오랜만에 200건 넘었다 보니까 지금 빌딩 시장이 좀 많이 핫해지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은 예전에 2022년도 또 23년도와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물들, 너무 비싸게 팔리지 않았나? 비상식적으로 좀 비싸게 거래가 된 건물들이 많았던 반면에 최근에 팔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 건물이면 좀 싸게 나왔네, 싸게 살만했네 라는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시장을 잘 둘러보신다면은 투자할 만한 괜찮은 건물들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수요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더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랫동안 좀 관망을 해오셨던 분들이 빌딩 가격이 떨어지길 좀 바라셨을 텐데 원하셨던 그 하락세는 꺾인 것 같긴 해요. 슬슬 저점을 다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건물을 보신다면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이번 사례와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또 11월 달에 좀 더 좋은 정보와 사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